런던이고요. 지난번에 요미랑 왔던 장소를 다시 와봤어요. 제가 커닝페이퍼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공부해서 왔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라고 했죠? 런던 아이잖아요. 근데 밀레니엄 휠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저기에는 무려 32개의 캡슐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숫자가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1부터 32까지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33까지 있어요. 그 이유는 1부터 33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가 불행의 숫자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죽을 사 해서 사가 약간 불행의 번호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릅니다. 몇 번이게요? 외국은 바로 13의 숫자가 불행의 숫자인데 이유가 뭐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12는 완전의 수인데 13은 완전의 수를 뛰어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굉장히 느껴진대요. 기독교에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근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갸롯 유다인데요. 13번째로 도착한 손님이래요. 갸롯 유다가. 그래서 1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불안하게 또 안 좋게 여겨지고, 또 갸롯 유다의 영어 이름 자체도 13글자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에 보면 로키 신이 나오거든요. 이제 노르웨이 신화에서 12명의 신이 있는데 12명의 신이 초대된 잔치에 불청객으로 13번째 등장한 신이 로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로키가 악의 신이래요. 그 신화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13은 되게 unlucky하다고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 13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건물이며 건축물이며 그런 게 많대요. 그래서 이 캡슐에도 13의 숫자가 없고 14로 바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33까지의 캡슐이 있는 거죠. 굉장하죠? 저 공부했어요. 각 무게가 10톤이래요. 미쳤는데? 그리고 저 캡슐이 지난번에 찍었다시피 굉장히 컸잖아요.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최대 25명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뭐 2명이 들어가서 스킨십을 나눈다거나 그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저 잘 공부해왔죠. 하여튼 그렇다고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 템즈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템즈강이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해변처럼 이렇게 모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강의 하류는 바다와 경계가 불분명하대요. 그래서 이 조수의 영향을 받아서 밀물과 썰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색깔이 굉장히 파래 보이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 안경을 끼셔야 돼요. 이 강물은 지금 되게 똥물입니다. 근데 이 똥물이 항상 똥물이었던 건 아니에요. 1850년대부터 똥물이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이제 이 템즈강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자, 여기서 동물이 살게 하자 해갖고 140년 만에 템즈강에 막 연어, 또 밑에서는 대왕 포유류들이 막 다닐 정도로 110여 종의 생물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걸 템즈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기적 맞죠? 지금 이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영국 총리 중에 마거릿 대처라는 총리가 템즈 워터를 민영화시킨 거예요. 국가가 이거를 소유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에게 맡긴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똥물. 그래서 현재 2024년 이 템즈강에 몸을 담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2024년 기준 템즈강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대요. 똥물이란 뜻이에요. 아니, 여기가 템즈강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 아름다웠을 텐데 파랗고 여기서 막 연어가 쿵쿵쿵 막 이러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죠. 안타깝죠. 어떡해요 그럼. 자, 여기는 빅벤인데요. 빅벤은 1858년대에 지어졌대요. 이름이 왜 빅벤이냐면 이 건설 책임자 벤저민 홀의 큰 체구를 따서 빅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2012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 60년을 맞아서 엘리자베스 타워라고 지었대요. 정식 명칭은. 그리고 이 빅벤은 저기 위에 시계탑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 언제 울리냐면 15분 간격으로 정시 15분, 30분, 45분 이렇게 15분마다 칩니다. 그 시계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종은 13톤이라고 합니다. 무려. 대박이죠. 아무도 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계탑 상층부 외벽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명종 시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빅뱅은 그 옆에 지어진 건물, 그 건물의 약간 북쪽 끝, 이 궁전의 북쪽 끝 탑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영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박이죠.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궁이에요. 영어로 하면 Palace of Westminster가 되는 거죠. 아니 대박 예쁘지 않아요? 이게 궁이라니. 심지어 지금은 국회의사당이라니. 이건 11세기에 사실 지어졌어요. 11세기 왕 에드워드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16세기부터 이걸 국회의사당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대요. 의회로. 이 궁전의 배치는 진짜 복잡하거든요. 1100개의 방, 4.9km의 복도, 또 110여 개의 계단, 되게 뭐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돔 모형 이런 게 없고요. 이게 네오 고딕식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뾰족하고 높은 첨탑들이 막 있는 거래요. 이게 지어지면서 이 빅벤도 지어진 거죠. 1834년에 아주 큰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홀을 제외하고 다 거의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다 불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20년 동안 다시 지어진 거래요. 짱이죠. 그래서 옛날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다시 지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가 세계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이래요. 왕 혼자 통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랑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두고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국회의사당의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런던 아이 쪽에서는 이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빅벤 옆에 있는 이 예쁜 건물이 바로 국회의사당이라는 거죠. 제 눈으로 보는 거 정말 아름다운데 카메라에 보는 거는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마치고요. 얘 공부해온 거에 다거든요. 지금 제 뒤로는 런던 아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런던 아이가. 저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한번 나중엔 타보려고요. 혼자 타긴 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가을 날씨예요. 제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워낙 사람들도 그냥 나가서 구경 좀 하라고 너가 사는 곳이 런던인데 하면서 하고 해서 나와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하늘도 되게 청명하죠? 이 사진에 나오는 그대로 청명해요. 아주 푸릇푸릇하고 그 구름도 짱입니다. 되게 좋은 오후입니다. 즐기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여기는 갈매기도 막 날라다니고요. 무슨 막 포토그래퍼들 엄청 많아요. 다들 사진 찍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강물 치고 약간 파도가 부는 듯이 생기네요. 봐봐요.
물결이 약간 파도 같지 않아요? 그쵸? 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쫙 버스 저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 주변을 구경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다리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브리지입니다. 바로 옆에 팰리스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보세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 전봇대라고 해야 되나? 불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여기에도 이렇게 열쇠들을 걸어놨네요. 다들 원하는 바가 많나 봐요. 그래서 바로 저기가 제가 서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브리지입니다. 정말 예쁘죠? 워털루 브리지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브리지를 이렇게 넘어가면 빅벤과 웨스트민스터 궁이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이. 냠. 저쪽 맞은편에는 런던 아이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바로 이게 있어요. The National COVID Memorial Wall이라고 희생자들을 여기다가 다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렇게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는 빅벤이랑 더 멀어 보이시죠? 저 앞에 벽에 그 코비드 메모리얼 월이 있었던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분수라고 해야 되나? 분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 건물이 바로 세인트 토마스 호스피털입니다.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 앞에 저렇게 벽에다가 추모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느긋하게 즐기고 있고요, 오후를. 이 뒤로 보시면은 짠! 날씨 대박이죠. 이런 것도 있고요.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답죠? 분수며 이런 곳이 제 집 주변이라니 참 잘 즐겨야 됐다, 1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투어를 좀 끝내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즐기다가 여유를 좀 즐기고 멍을 때리다가 이제 마트에서 치즈, 과일, 납작복숭아, 또 요거트 같은 거, 채소, 또 뭘 사지? 하여튼 그런 거 사갖고 집에 들어갈 거랍니다. 다시 인사드려요. 제 런던 아이 쪽으로 왔고요. 여기는 지금 뮤지컬을 하나 하는 것 같은데 The London Dungeon이라고 왠지 뮤지컬 가고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캐릭터 아시나요? 폴리스 말고요. 짜잔, Shrek's Adventure라는 건물이 있어요.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가들 엄마들은 여기 좀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저쪽에 이제 메모리얼 월 쪽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넘어오려면 지하 다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찌린내가 미쳤어요. 거기가 햇빛도 안 통하고 막 그러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다들 노상방뇨를 했나봐요. 거기다 노숙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밑에 다리로 가는 거는 추천 안 드려요. 알았죠? 냄새가 미쳤거든요. 아, 너무 아름답죠? 제가 한국에서는 여유 같은 걸 딱히 느끼진 못했거든요. 계속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찾아보게 되고 가만히 있는 걸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괜찮네요. 여유가 뭔지를 배워가는 느낌이랄까? 나중에는 토마스랑 오고 말 거예요, 저는.